안녕하세요. 예, 저는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교육위원장 박경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5회에 걸쳐서 초기 한일 관계를 다루는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는 기본적으로 조희승 선생의 임나일본부 해보를 기본으로 해서 5강을 할 건데요. 이 강의를 제가 하는 목적은 초기 한일관계 근본 성격, 그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찾아보는 그런 어쨌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첫째는 초기 한일관계에 대한 개요, 오늘 강의는 초기 한일관계 개요를 다룰 거고요. 이 강은 임나일본부의 조작과 그게 일제시대 때 어떻게 조작되었는가, 그것이 과연 실제하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3강은 실제로 현재는 임나일본부설이 파탄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파탄되었는가를 밝히는 강좌를 하겠습니다. 4강은 그러면 일본서기에 나온 임나일본부는 완전히 100% 허구인가 라는 문제에 천착해서 그렇지는 않고 임나일본부가 우리 한반도 가야 지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본 내에 있는 가야 소국이 있었고 가야 일본 내에 임나일본부가 실제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조희승 박사의 견해입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5강은 아스카 정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첫 어쨌든 통일 정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아스카 정권이 어떠한 성격의 정권이었는가. 결론적으로 아스카 정권은 백제적 성격의 정권이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5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초기 한일관계 개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실제 그곳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 앞에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고인돌이죠. 그러니까 이토시마 반도에 있는 시토 고인돌.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고인돌을 붙이지만은 일본에서는 지성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토 지성묘 군이고 저 앞에 보이는 산 이름이 지금도 가야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 고유 묘제인 고인돌 묘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 가야라는 이름의 산을 바라봤을 때 상당히 그때 느끼는 감흥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과연 일본에 왔는가? 아니면은 경상남도 그 가야 지방에 왔는가? 라는 것을 혼돈할 정도로 그런 감흥이 들었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한일 관계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사실상은 관계를 맺게 된 게 기원전 4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간헐적인 교류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도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원전 4세기, 왜냐하면 기원전 4세기가 일본 내에서 농사문화, 야요이 문화라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첫 농경 문화가 시작된 시점이 기원전 4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내에서도 그 연도가 차츰 올라가고 심지어 기원전 7세기경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정통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라고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AD 7세기까지가 AD 7세기가 과연 백제가 멸망하고 그 이후로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데, 그래서 일본서기라는 책이 기원 AD 8세기에 서술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 그러니까 7세기 때까지를 보통 초기 한일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초기 한일 관계는 상당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그런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런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학계나 우리 일반인의 인식이나 이런 점에서 식민사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한일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계나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 일본부설은 공식적으로 대체로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나 일본부설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그건 식민사학이 완전히 극복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단체에서 수년 전에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서울대 이제 교수님, 아주 고대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3, 4세기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일본의 정치 문화적 영향하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남부지역, 그러니까 가야나 또 마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학계에 퍼져 있는 그 시대의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직도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초기 한일 관계가 잘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겠다. 그러면 초기 한일 관계에서 주요 쟁점들은 크게 보면 5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첫 번째, 야요이 문화가 과연 일본 자생적 문화이냐 아니면은 어느 다른 지역에서 전래된 그런 문화인가. 그래서 야요이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일본 학계나 우리나라 학계나 일본의 농경 문화, 최초 농경 문화인 야요이 문화는 조선 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뭐 이견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식 문화, 한반도식 문화,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것도 그런 하나 쟁점 중에 하나다. 가장 큰 쟁점 중에는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오는 외, 그 391년도에 외라는 그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 외라는 나라는 어떠한 외인가, 이렇게 보면은 일본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당시 외는 그 3세기의 야마토 정권이 일본을 통일했고, 당연히 그러면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3세기 중후반경에 일본이 통일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일본국이 성립되었고, 그 야마토 정권이 조선에 출병한 거다. 3세기만. 이게 일본의 견해라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견해와 또 우리나라 견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왔을 때 일본은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외라는 그 국가라는 것은 통일 왕조가 아니라 서부 일본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이 구주 지역이죠. 구주섬, 구주 북부에 있는 그 조선 계통 소국이 있었는데, 이 소국이 바로 외라고 칭하는 그런 나라였다. 이런 것들이 그 서로 정면으로 지금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번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임나일본부가 과연 처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는 한반도, 그것도 이제 가야지방, 이제 김해지방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 김해 지역을 아무리 샅샅이 훑고 지나고 파헤쳐더라도 거기에 그 어떠한 증거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일본 학계나 우리 학계나 임나일본부가 한반도에 설치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본성에 나온 임나일본부라는 것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도 많은 이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쟁점은 전방 후원분은 어쨌든 연원, 뿌리. 일본 학계에서는 전방 후원분이 이제 3세기 중말엽부터 이제 하나의 묘제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묘제는 일본의 고유한 묘제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고유한 묘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이 이제 가야 지방을 파헤쳤어요. 파헤치다 보니까 나주 반남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방 후원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일본 고유 묘제인데 한반도에서 전방 후원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지역에 결국 임나일본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와서 살았거나 일본 어떤 묘지가 한반도에 전파된 거다. 그래서 일본의 3세기 중말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한 그 광개토대왕 능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정치적 활동들이 활발히 있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후원분이라는 묘제가 과연 그 뿌리가 연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 큰 쟁점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스카 문화. 일본은 어쨌든 이런 어떤 소국 시대를 지나서 최초로 야마토 남부 지역, 나라 분지 남부 지역에 아스카 왕조가 성립되는데, 그 아스카 문화는 과연 어떠한 성격 문화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해서 구주 지역에 있는 어쨌든 고분인데, 이런 형태의 고분이 소위 말하면은 전방 후원분. 전방 후원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방 후원분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계열을 흐름을 쭉 얘기하면은 야요이 문화는 야요이 문화 원류는 한반도다. 이것은 일본 학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변홍사 문화거든요. 야요이 문화가 변홍사 문화인데, 그것이 이제 BC 4세기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 기존 학설이고, 최근에 이제 발굴 여러 가 볼 때 이제 BC 5세기, 6세기까지 지금 늘어나는 길인데, 이것은 일본의 어쨌든 자생적인 어쨌든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체 내에서 형성 발전된 문화가 아니고 돌연히 외부로부터 수입된 그런 문화였다. 그러면 외부가 어디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은 한반도다, 이렇게 가보면은. 그런데 일본의 이런 어쨌든 이타스케 일본 이타즈케 유적인데, 여기에 가보면은 또 나바다케 유적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의 벼가 전파된 경로가 쭉 나오는데, 이게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한반도, 이게 조선의 문화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서 형성된 쌀 농사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전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는 하나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이지, 한반도에서 형성된 조선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조선으로부터 우리가 문화를 배웠다. 이렇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조선으로 배운 거 아니라 조선도 역시 한반도도 역시 중국으로부터 배운 걸 우리 먼저 배운 걸 우리한테 전래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유이 문화는 자생적 문화니까 한반도 사람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면서 전파한 문화라는 것을 일본이 인식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나바다케 유적을 가면 그때 탄화된 쌀 유물이 그 당시 유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달리뼈라는 거죠. 달리뼈. 이게 쌀이라는 것이 벼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달립, 벼 길이가 짧은 달리뼈였고 벼 길이가 긴 장리뼈가 있어요. 흔히 보면 우리가 안남미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중국 양자강에서 동남아시아까지는 이게 길쭉한 이게 장리뼈고, 한반도와 일본의 벼는 길이가 짧은 달리뼈입니다. 그 쌀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건 우리 밥맛이 이제 다른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그 쌀 문화 전파 경로는 중국에서 한반도로 일본으로 가는데, 이건 자기 쌀은 이제 중국 쌀과 다르니까 이건 일본 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 벼. 우리나라는 우리 달리뼈, 장리뼈 연구 안 됐을 거잖아요. 식민지 시대. 그럼 자기들은 이게 일본 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이게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왔고, 근데 우리 벼는 한반도 똑같은 달리뼈임에 불구하고 한반도 벼가 중국 벼와 다르면은 그것은 이 한반도 고유한 벼가 중국 벼와 다른 벼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전파되었기 때문에 조선벼다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본 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어떤 고고학에서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이제 자기 어떤 발견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이면 자기 거가 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는 아까 전방후원분이라는 묘제 역시 그런 거예요. 전방후원분이라는 묘제가 우리 이제 남이나 북이나 그런 지금까지 어떤 묘제에서 이제 외형적 형태보다는 어쨌든 내면적 구조 있잖아요. 이거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어쨌든 전방후원분 이런 개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것은 우리 일본 고유 묘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지금 지방에서 지금 전방후원분이 많이 지금 10여 개 이상 발굴됐어요. 특히 90년대 넘어와서.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그때 어떤 우리나라 고고학자가 거분을 파보니까 이게 전방후원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부장품들 전체 보면은 전부 다 일본에 있는 전방후원분 100%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후원분이라는 것은 일본의 고유 묘제인데, 아니 우리나라 똑같은 외형과 내부 구조 똑같고 부장품 똑같은 게 있다면은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어쨌든 변형된 형태를 인지하는 걸로 이제 되는 것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계에서 한동안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께 우리 남해안에서 많이 발굴된다 이거예요. 일본 묘제가. 그럼 분명히 일본이 와서 살았거나 또는 일본에서 그 조선 사람 살다가 우리 남쪽에 와서 살았거나 하면서 일본의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증거로 된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점이 아까 이제 누가 먼저 이름을 붙이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 사기죠. 이름을 먼저 붙인다고 해서 원래 그 묘제가 조선에서
기원되었는가, 일본 기원되었는가는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과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따져볼 문제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야요이 문화는 일본에서 최초 농경 문화인데, 일본 열도에 진출한 한반도 사람들, 조선인 이렇게 얘기하는 한반도 사람들이 마을을 일본에서는 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라. 마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를 형성하고 나라, 소국을 세우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기원 전후 시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원 전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 대표적 유적은 이타스케. 이게 후쿠오카 공항 바로 근처에 있어요. 후쿠오카 공항에서 한 15분 정도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바다케 유적은 어쨌든 가라츠만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에 그 면한 어떤 바닷가, 해안가에 있고요. 스시마 유적은 오카야마에 있고, 그 다음에 무레 유적은 오사카 현에 있습니다. 오사카 현에. 일본 서부 지역 곳곳에 이런 야유이 문화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이타스케의 야요이 무라의 수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환호가 있어요. 환호. 한 마을을 둘러싸는 깊게 판 도랑이죠. 이게 방어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촌락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논유적이에요. 이런 논들이 있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삽과 이런 농기구 있잖아요. 가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타스케식 토기라고 부르는 것들. 결국 이건 김해 토기라든가 우리나라 토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건 그 당시 유물 아니고 다시 이제 이걸 복원한다 할까요? 그것을 다시 재현한 그런 건데, 이건 삽은 완전히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삽과 같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쓰던 농기구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유이 문화가 한반도에서 간 문화고,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의 농사 문화를 최초로 전파했다. 그리고 이것은 BC 4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한 700년 동안의 야요이 시대라고 일본 역사에서는 부른다. 그리고 그 이전에서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를 조목문화라고 하는데, 이 조목문화는 신석기 토기 문화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마을을 형성하고, 기원전 7000년, 6000년부터 이런 어쨌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신석기 시대 조목 문화식에서는 사냥과 그야말로 사냥을 하고 또 야생 열매를 따고 있을 뿐이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어떤 생산 문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건 벼를 자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이제 아까 보는 거 체전, 나바다케, 이게 이제 한반도 면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은 이제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있는 이타스케 이거 야유이 문화고, 이 섬이, 이 반도가 뭐냐면은 최초의 그 일본에서 이제 소국이 있었다는 이도 소국이 있고, 이런 그 이토시마 반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토시마 반. 그래서 원래는 이토 군과 시마 군이 합쳐서 이토시마 군 이렇게 돼가지고 이토시마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야요이 시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역, 이토시마 반도 이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이도 소국이 있어요. 이도 소국. 이도 소국은 이제 중국 사서에도 나오는데, 일본 AD 2세기, 3세기경 이토시마 반도
여기에 있는 소국이에요. 이게 소국이라는 것 자체는 일본의 우리 그 한반도 사람들, 뭐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지금 그때는 한국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고조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지금 북에 있는 북조선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조선,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해 가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마을을 만들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마을을 만들고, 마을이 여러 개 모이면은 고을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대 국가 형성된 그 방식은 똑같아요. 마을이 여러 개 많은 고을이 되고, 고을이 또 몇 개 합쳐지면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라고 해서 이제 국가죠. 작은 국가라고 해서 소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 변한 진안에서 만이라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도,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전라도, 전라남북도, 이 지역이 이제 만 지역인데, 거기에 55개 소국이 있었잖아요. 54개입니까? 55개 맞죠? 만. 그 다음에 변화는 지금 경상남도, 그 다음에 낙동강 주변 좌우 지역, 이게 이제 변한 지역인데, 거기는 12개 소국. 그 다음에 초기 신라 지역이 이제 이 진안인데, 여기 12개 소국이 있었어요. 물론 전체를 통할해서 진나라라는 진국 왕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 국왕이 갖는 중앙집권자 통제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왕이 있었지만은 대개 이 소국 왕들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게 만 54개인가 5개인가 헷갈립니다. 55개 소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소국들이 바로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개 군의 하나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소국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학계에서는 그 삼국지 이서 이제 외인전, 삼국지에서 이 나라 어쨌든 역사서 동의전에 보면은 외인전에 나오는 소국이 2, 3세기인데, 거기에 이도 소국이라고 합니다. 이토라고 하고 한자식으로 이도, 이게 이토코쿠라고 합니다. 국을 일본말로 코쿠, 이토코쿠, 이도 소국이 나오는데, 이 이도 소국은 이 사문 남소로 유적이 있는데, 미구모 미나미 유적이라고 하는데, 이 최초 왕이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초 왕 무덤. 그래서 그런데 이토코쿠의 이토라는 것 자체는 그 연호를 따지면 천일창 설화가 있어요. 일본 쭉 보면 천일창이 신라의 왕자라는 거죠. 신라왕 천일창이었는데, 그 우선 이도대가 이제 만든 그 집단이 만든 소국이다. 근데 그러면 이 소국이 한반도 이주민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소국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간 거냐? 경상북도 청도군, 북도죠 지금 청도가. 청도군에 있는 이서소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서소국이 신라 유리왕 때 신라의 복속대였는데, 거기 오래산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세운 소국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주장한 게 아니라 북우 역사학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은 그런 소국이고, 그 이도대는 이제 그 소국 왕은 보통 보면 이제 삼종신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그 역사 속의 삼종신기. 그 중에 이제 우리 구분구술, 그 다음에 청동거울, 그 다음에 청동검. 그래서 하늘, 즉 조선이 일본에 사람을 갖춰보내서 삼종신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도 소국이 있었고, 이 소국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이도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성이 있으면 국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도 소국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2, 3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마을을 형성하고 고을을 형성해서 소국까지, 소국이란 것은 왕이라는 권력 체계가, 국가라는 권력 체계가 형성된 시기에 과연 2, 3세기였겠느냐 라는 점에서 최근 일본 학계에서 80년대 90년대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요시다케 다카키 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요시다케 다카키 유적이라고. 이게 보면 옹관묘잖아요. 그렇죠? 옹관. 여기 전라남도 가보면 관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옹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무로미천 중류 왼쪽 강 기슭에 있는데, 독무덤이, 이런 것들을 독이라 하잖아요. 무덤이 총 986개가 발굴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BC 1세기에 우리나라 조선은 좁은 돛담검들이 대량으로 발굴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좁은 돛담검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죠? 세형 동검이라 하고, 한국식 동검, 조선식 동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후조선식이 고유한 어떤 문화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 전역에 다 확산된, 그래서 후조선식이,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에서 BC 5세기에서 4세기, 3세기 이때 많이 발굴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사형 동검들이 다수가 발굴되었고, 그 연대를 보면은 기원전 한 1세기형에 해당되는, 그래서 BC 1세기에 좁은 돛담검 세력이 이주민 집단이 여기에다가 이제 존재했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도 소국에 있었던 미구미 유적보다는 150년 앞서서 소국왕 무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보면은 최고 왕묘가 발굴됐다, 이렇게 일본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선전한 거잖아요. 최고 왕 출현, 가장 오래된 왕묘가 발굴되었다. 그래서 BC 3세기에서 BC 2세기형 후쿠오카시 요시다케 다카키 유적 3호 출토분, 청동검, 동과, 동모, 관옥, 동형,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이잖아요. 이게 이제 구슬들이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일본의 소국은 기원전 2세기에서 AD 2세기니까 이 시기에 소국이 다들 이제 소국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전역에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2세기 말경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적 변동이냐면 고조선이 BC 108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고조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가 있으면 그 만조선이 BC 2세기 초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후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익산으로 내려가서 만왕이 되었다. 만왕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 왕을 중심으로 하나 집단이 이제 그 익산 쪽으로 온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적 변동이 있다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만에 살던 사람들은 또 일본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집단 이주를. 자기 더 센 그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군사를 앞선 데가 자기 살던 지역으로 오게 되면, 아까 그 이도 소국도 신라가 이 땅을 먹는데 거기에서 항복을 하면은 그 지역에 살게 해주지만은 맞서 싸우면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그 일본 열도의 소국 시대로 접어든다. BC 2세기부터 AD 2세기가에. 그러니까 야유이 문화 중후기에 소국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지금도 중세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마타이국, 사마대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야마타이국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삼국지 애인전에서 보면은 2세기 말 이 시기에
그 일본의 그 30여 개국을 연합한 연합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연합 왕국 왕이 여잔데 그 왕 이름이 히미코 히키코가 히미코 여왕이 이제 있었다. 이게 이제 중국사에 나오는 거예요. 히미코 여왕.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야마타이 대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 대국 이렇게 한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사마 대국 논쟁, 야마타이 대국 논쟁이라는데 이게 구주설과 기내설로 이제 나눠진다. 기내라는 게 뭐냐면은 혼슈가 보면 오사카부터 이제 일본 서부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주한 그 지역이 대개 오사카 동부 지역까지가 주로 포함됩니다. 물론 그 동쪽으로 갔긴 했어요. 그러나 집중적으로는 오사카가 일본 서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주설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구주가 이제 후쿠오카, 일본 구주를 뭐라 하죠? 규슈. 우리식으로 한자는 구주인데 일본 말은 규슈 섬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 4개 큰 섬 있잖아요. 규슈, 그 다음에 그 시코쿠 섬, 그 다음에 혼슈, 그 다음에 홋카이도.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규슈 섬이 이제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제 있는 나라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구주설은. 그 다음에 기내는 뭐냐면은 이게 일본 서부 지역에서 혼슈 섬이 있을 때 히로시마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오카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오카야마라는. 보통 사람들은 오카야마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오사카 3개 지역이 있는데 이 3 지역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면 기비 지역이 오카야마 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토하고 오사카 이 사카이 이 지역을 기내 지역, 기비와 기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내설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하면은 야마토라는 지역이 이 기내 지역에 있어요. 오사카 부에 보면은 사카이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일본의 첫 수도였던 나라현, 이 나라현을 보면은 나라현은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아스카 문화 있고 북쪽 지역은 나라 문화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라 지역의 이제 중간에 야마토라는 지명이 있어요. 야마토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이게 나라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내설은 이런 야마토에 있는 게 야마타이 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마타이 국은 결국은 야마토 정권과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근데 일본 서기의 이 사마대국, 야마타이 국이라는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구주설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대학 중에서 동경제대 있잖아요. 도쿄. 그 다음에 그 후쿠오카 대학. 후쿠오카 현에 있는 대학이죠. 이게 이제 구주설이고, 기내설은 오사카에 있는 교토대학.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잖아, 그 오사카 교토대학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3세기 말에 야마토 정권이 서부 일본을 통일했다라는 주장과 이건 기내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구주에 이 사마대국이 있었다면 이게 2, 3세기인데 3세기에 그럼 여기에 그 후쿠오카 지역에 강력한 30여 개국을 대표하는 그 중국과 알려진 중국과 교류가 있었던 외교적 관계를 맺었던 국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야마토 왕국이 이걸 지배했겠느냐. 바로 10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토코쿠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옆에 여러 가지 이제 평원 역사 공원, 여기에 이제 왕묘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것은 AD 2, 3세기.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 이토 소국은 신라 계통의 소국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최초 왕이다. 미구모 미나미 쇼지 이거 왕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문 남소로 이게 이제 최초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미나미 왕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나미 왕묘. 그 이치가 있으면은 이토코쿠에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그게 있고, 그게 중국 사세에 나온 그 32개 나라 이름 중에 보면 이토국 있고 노국이라고 있어요. 노국. 거기다 분리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로국 이런 식의 나라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토소국은 이제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 이름이 온전히 전해져 온 거의 유일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글로는 야요이 시대 중엽에 이토국이 탄생했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 거울은 당시 권력자는 보다 큰, 그다음 보다 많은 구리 거울을 수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의 상징이 거울이야. 청동 거울. 이토국 왕은 다운 왕보다도 특별히 많은 동거울을 보유하였다. 당시 얼마나 번영하는 걸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일본적 최초 왕묘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새로운 것이 이제 그보다 150년 앞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록된 이토국 보면은 이토라고 하는 지명은, 이게 여기서는 또 이토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이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발음이. 이토라고 하는 지명은, 근데 들어보면은 또라고 들려요. 토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지면 중국 역사 서적인 이지 에인전의 이토국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현대까지 전해진 역사가 있는 지명 중에서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지명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역이 이토국 신라계통의 이토코쿠가 있었는데, 4세기부터는 이 지역에 가야 세력이 덮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투를 했는지 아니면 서로 타협했는지 모르겠는데, 4세기부터 이 지역이 가야 소국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느냐? 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지명입니다. 지명. 지명으로 본 가야 소국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까 말한 것은 이토시마라고 했을 때는 이쪽 남쪽 지역이 이토군, 북쪽 지역이 시마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군을 합쳐서 이토시마 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마군일 때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아까 이쪽이 이제 남쪽 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 북쪽 지역에 있어서는 가해라는 지명으로 쭉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가해라는 지명. 예를 들어서 시마군 가야 마을이라 불리던 곳이다. 시마군일 때는. 그리고 마에바루정 일대 개향, 가야산, 가야촌, 개야촌, 가우라 해안, 이런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개라는 것과 가야라는 것, 개야, 가우라, 가라, 이런 것 전부 다 가야하고 같은 뜻을 가진 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이런 어쨌든 지명이
쭉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봤던 가야산 보셨잖아요. 그리고 가야산 밑에가 뭐가 있냐면 지금 가야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가야초등학교라는 이름이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초등학교. 그러면 이 지역이 언젠간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자체는 무덤을 보면은 이토시마 반도는 40개나 되는 우두머리급 왕급의 전방 후원 무덤들이 있다는 거예요. 40여 개. 보통 이제 전방 후원 무덤은 막 무덤의 길이가 150, 2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앞선 걸로 일관상 조시츠카 무덤이라고 길이 102m인 수열식 돌칸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조선 쪽을 향해서 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선. 그리고 4세기 후반 조선의 가야적 성격을 반영한 무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게 이제 한자말은 조자총이라고 하는데 조시츠카 고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덤 형태예요. 이 무덤인지 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방 후원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많은 이런 것들이 그냥 산으로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산 이제 조시츠카 무덤 발굴 장면들을 여기서는 4세기 후반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연대를 사실상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그 빠른 시기의 전방 후원문이 기내에 있었다고 주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전방 후원부는 일본 고유 묘지이고 그리고 일본 고유 묘지인데 그러면 야마토 지역이 일본을 3세기에 통일했기 때문에 전방 후원부는 3세기 말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다면은 야마토 지역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시아카 무덤을 이제 저기 3세기 말, 3세기 중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아까 조시츠카 그 무덤은 이게 4세기 중엽이라고 후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본 학계는 주장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전방 후원 무덤이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전방 후원 무덤이 있었던 것은 여기 아까 이토시마 반도 이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 매장 시설과 출토 유물로 봐가지고 가야적 성격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본 고유 묘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서 이제 출토 유물 있잖아요. 유물은 한반도적 성격을 부인을 못해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전방 후원분들을 발굴을 금지하고 있어요. 발굴 금지하고 있어요. 지금 발굴된 것도 작은 그런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근데 무덤지로 보면 5세기 수열식에서 횡열식 돌칸 무덤으로 무기무장해서 기병정 발생에 따른 무기무장 즉 보병용 단갑에서 채찰갑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가야가 사람은 이것은 뭐냐면은 400년 광개토대왕이 가야까지 가서 이제 원정에 성공한 이후로 결국은 고구려 이제 무기무장, 기마무장을 이제 이쪽으로 가야 지역을 배우고 이것이 5세기에 걸쳐서 일본으로까지 전파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그 기마 무장할 때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말한장이라든지 뭐 아까 말한 건 찰갑이라든지 갑옷을 말하는 거. 쇠찰갑은 새로 만든 갑옷 있고 말도 갑옷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병전에 필요한 어쨌든 무기 무장들이 전부 다 일본 서부에서부터 가장 먼저 도입되고 차차차차 이 야마토 지역으로 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5세기 초부터 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횡열식 돌칸 첫 발생지는
규슈다. 규슈 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가야에서 이제 나라가 있었다. 가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토시마 반도에 가야 속이 있었다는 건 결정적으로는 조선식 산성 유적인 라이산 산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산 산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쟁점 중에 하나 가장 큰 쟁점인 그 일본의 고분 문화의 연원, 특히 고분 문화 중에서도 전방 후원분의 연원이 그 일본 자체의 묘제인가, 자생적인 묘제인가, 아니면은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그런 문화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이죠. 그래서 이 조희승 선생은 일본의 고분 문화 연원 뿌리는 한반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아까 야요이 시대가 BC 4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는 고분 문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고분이 어떻게 보면은 16만 개의 고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고분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전방호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이전의 묘제는 평지묘였잖아요. 원래 고인돌은 여기 돌을 땅 밑에다가 쓰고 땅 위에다 바로 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봉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봉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방 후원물 가장 큰 특징은 봉분이 있는 무덤이라는 거야. 그리고 보면 전방 후원물 얘기해서 그 묘를 쓸 때 전방 후방분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또 원형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방형 무덤도 있고, 네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이게 전방 후원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네모난, 그럼 우리가 이제 현대 묘를 보면은 둥근 묘를 쓰고 그 앞에다가 제사상 놓는 네모난 거 만들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조선에서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이런 지상묘를 세울 때 있어서 봉분을 세울 때 둥그란 봉분 위에다가 반드시 네모칸을 쓴 제사 짓는 지대를 평지가 높게 만드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묘 형태도 일본에도 그렇고 고구려에 보면 전방 후방분이 있어요. 앞에 묘 형태가 사각형 묘였잖아요. 좀 우리가 그 고구려 역사 기행을 가다 보면은 초기 고구려 묘가 무슨 형태였어요? 방형이었죠. 가 보셨죠? 방형이어요. 네모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묘 형태는 원형일 수도 있고 반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초기 우리 묘 형태 보면은 지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봉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봉분이 있는 무덤을 사용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봉분이 있는 무덤 형태들을 일본에서 3세기 말 4세기 초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무덤 형식은 결국은 누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일본 자체 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주한 이주민 집단들이 자기 고향에 쓰던 무덤 형식들을 그대로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이게 이제 전방 후원부는 연원이 있다. 그런데 일본 학계에서는 전방 후원부는 일본 고유 묘제이고, 전방 후원부의 출발은 기네 야마토 지역의 하시하카 무덤, 이것이 3세기 중엽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관상 그것은 4세기 중엽, 1세기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규슈 지역보다는 빠르게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묘제가 일본으로 가려면 규슈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일본 고유 묘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고 여기서 연결된 것이
이런 걸로 봐서 3, 4세기 야마토 정권은 일본의 통일 정권이라는 주장으로 연결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함정이 발생한 것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걸쳐서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전방 호원문들이 지금 10몇 개 이상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지배설 또는 영향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어쨌든 역사학계 일부도 이런 일본의 견해에 동조하는 겁니다. 전방 호원문은 일본 고유 묘제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이제 이 조희승 선생의 반론은 뭐냐면은 묘 구조와 부장품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묘 외형적 형태만 주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파서 보니까 그 부장품들을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건너간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묘를 쓴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묘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내부 구조와 부장품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구조라는 것이 수열식, 그 다음에 횡열식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큰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게. 자, 이게 에다 후나야마 고분인데,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제 둥근 봉분이 있고, 요 앞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네모난 방형. 여기가 그 관을 놓는 묘실이 있는 입구예요. 입구. 거기서 쑥 문 열고 이렇게 횡열식이라는 거예요. 횡열식은 일본 내에서 5세기부터.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은 고구려 묘제 가장 선진적이잖아요. 수열식에서 고구려 횡열식 묘제가 이제 아까 5세기부터 5세기경 이래서 백제 가야에서 이제 이걸 받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구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전방 후원부의 시원적 형태는 야마토 지역이 아니라 규슈 지역에서 발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분 문화의 어쨌든 뿌리, 어디서 연원되었는가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온 거다. 고분 문화는 일본 고분 문화 발생을 보면 높은 무덤 무지를 봉분이죠. 무덤 무지를 가진 무덤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 무덤 축적 양식은 야요이 시대의 어쨌든 무덤 문화의 태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요이 시대는 모난형 주구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구묘라는 개념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묘를 세울 때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둥그란 어쨌든 도랑을 내요. 도랑을 먼저 내고 거기다 묘를 세우는 이게 주구묘 형태고, 그 주구묘는 어떤 식으로든 평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주구묘에서 전방 후원부로 발전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서는 주구묘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 고고 학계에 있어서는. 왜냐면 그런 무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주구모가 나오기 시작한 한반도에. 어디서 일본에서 이렇게 전라남도 지방에서만 나오면 일본의 영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저기 이제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 북쪽 지역, 한반도 전역에서 주구모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분문화 이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고분문화라는 것이 3세기 말경 서부 일본 조선 이주민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다. 서부 일본, 즉 다시 말하면은 서부 일본 중에서도 아까 말한 규슈 지역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분의 발생이 바닷가 지역에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맞아요. 대부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이주한 사람들이 마을에 살고 거기서 그런 묘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본 고분 문화의 시효는 한반도다.
고분문화 이전의 묘제인 주구묘는 모난형이라는 네모칸, 그다음에 둥근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할죽묘, 할죽묘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할죽처럼 생긴 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반도다. 이게 방향 주구묘라는 건 진주 대평리 옥광 팔지구 춘천 신북 천전리 유적에서 지금 발굴됐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있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주구묘 치면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그게 발굴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무덤을 축제한 것은 기원 전후 시기부터 해서 고분문화, 즉 고분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상에 이제 높은 무덤 무지를 갖춘 그런 문화의 원류는 한반도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본 열도는 3세기 말 높은 무덤 무지를 가진 무덤이 이제 출현했는데, 이건 아까도 설명했지만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의 하천 지역에서 주로 그런 묘가 생긴다. 그다음 발생기 고분의 직결지는 북규슈 후쿠오카현 근처와 기비 오카야마현, 기내 지방은 엄밀한 의미에서 발생기 고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990년대 일본 아사히 신문 3월 26일자에 나온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후원본의 원류묘가 북조선에서 연속 발견이라는 표지 밑에 일본 독특의 분묘인 전방 후원본을 꼭 닮은 돌로 쌓은 고분이 최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연속 발굴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3세기 중엽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에 비하여 북조선의 것은 적어도 기원 전후한 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200~300년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논평했다. 일본 고분의 장법과 내부 구조를 봐도 주검을 내려묻는 수열식, 주검을 옆으로 묻는 횡열식, 주검칸을 돌로 만들고 흙으로 봉분한 것 등은 모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에서 먼저 사용하였고, 과정에서 일본에 전파된 묘제다. 고분 문화의 한반도적 성격은 무덤에 나온 부장품을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방 후원본이 일본 고유 묘제라는 것은 아까 제가 했듯이 일본벼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과 동일한, 자기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개념을 만들지 못했을 때 자기가 전방 후원본 이런 개념을 쓰면서 이것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런 묘가라는 것이 이제 고고학계 보고된 바 없으니까 전방 후원본 우리 고유 묘제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을 볼 때 부장품을 볼 때나 또 묘 형태에서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전방 후원본이 지금 다수 발굴되고 있고, 그것이 일본 고유 묘제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먼저 고구려에서는 기원 전후 시기에 이런 전방 후원본, 뭐 이런 전방 후원본이나 전방 후원본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개념, 이런 것들이 다수 발굴되고 있다는 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전방 후원본은 일본 고유 묘제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건너간 그런 묘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